국기를 새로 만들려고 딱 해보니까 네. 야, 이거 잘못하면 저 퀘벡은 또 어떻게 할 거고요. 동네에서 또 괜한 또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어떤 컬러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어떤 모양이 들어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어떤 민족이나 누군가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야당 지도자였던 이제 레터스 피어슨이라는 양반이 본인이 먼저 국기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박수를 쳤으면 아마 캐나다 국기 저렇게 좋게 됐을 됐을 텐데 텐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야, 저게 좀 이상해. 야, 이거 야, 뭐야, 디자인 감각이 이게 뭐야?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그냥 위원회를 만들면 하염없이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6주. 6주 동안에 대안이 없으면 이걸로 간다. 싫으면 무조건 싫으면 만들어야 저거. 돼. 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어예진 소장이고요. 네, 저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또 캐나다 이야기 해주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지구본 연구소에서 가장 핫한 캐나다가 이렇게 뜨거운 나라였나? 저는 이제 캐나다는 6개월 겨울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와 관련돼 있는 어릴 때부터 궁금하고 알던 네. 것들을 이참에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고자 오늘은 캐나다 이야기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도 사실 세계 여러 나라 뉴스를 다루기는 하는데 네. 캐나다 뉴스나 캐나다 이야기는 많이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등장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나마 맞아요. 최근에 이제 트리도 수상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이제 분쟁이 있었을 모디에 때. 수상하고 뭔가 네. 있을 때 되게 뜻밖이다라는 정도였지 사실은 되게 없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안하고 네. 깨끗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준 선물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이제 네, 그런 나라인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캐나다 국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국기. 예. 캐나다 뭐 국기. 화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단풍 모양. 단풍 모양. 네. 예, 메이플 리프죠 보면. 네. 예. 근데 이 국기가 언제부터 됐을 것 뭐 같으세요? 캐나다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네. 그래도 뭐 100년은 넘지 100년 정도 됐을 않았을까요? 것 같다. 네. 라고 하는데 이 메이플 리프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캐나다 국기는 되게 젊습니다. 젊어요? 네. 1965년. 오, 예. 65년이니까 채택된 지가 이제 60년. 그러네요. 예, 좀 있으면 내년이면 이제 6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 이제 젊네요, 환갑을 진짜. 맞이하는 그런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국기는 여러 나라 국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되게 직관적인 국기들이 몇 개 있죠. 네. 뭐 이를테면 일장기 같은 경우도 가운데 빨갛게 딱 있고 네. 우크라이나 국기 같은 경우도 밀밭에 파란색 하늘 맞아요. 있는데 어릴 때 제가 여러 나라 국기를 볼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캐나다 국기였던 기억이 나요. 뭔가 되게 강렬하고 네. 이 나라에 가면 단풍나무가 많을 것 같고. 천지에 깔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캐나다 국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 메이플 리프고 네. 그다음에 이제 퀘벡 이런 동네에서 불어로 보면은 네. 이제 유니폴리에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는 어쨌든 이 캐나다 국기를 보고 있으면 되게 직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그렇잖아요. 붉은색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빨간색 좋아해요. 네. 열정의 남자. 그런데 이제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사실은 국기가 되게 다양한 국기를 옛날에 써왔었어요. 저게 뭐예요? 다 캐나다 국기였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됐던.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나라는 사실은 뭐 이 독립하기 이전에 보면 네. 영국, 뭐 프랑스, 맞아요. 이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복잡다단한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국기들이 이제 사용이 이제 됐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프랑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있었고, 이 하얀색 이게 처음에는 제가 보고 야 이게 무슨 이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거 뭔가 이제 그래픽에 오류가 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하얀색. 하얀색. 이게 프랑스 해군이 이 하얀색 깃발을 사용한 적이 좀 있었어요. 해군이 하얀색 깃발을 사용한다고요? 뭐 꼭 백기를 든 것 그쵸? 같은. 예.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사용됐던 국기들은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런 국기들까지는 얼핏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다양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이 군대 캐나다 군 같은 경우는 주로 연대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깃발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캐나다라는 나라가 독립적인 뭔가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면은 1867년. 1867년. 예, 그러니까 캐나다 자치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자치령. 네네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가 첫 번째예요. 영국 식민지에서 자치령.
자치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획득한 모습을 보여준. 어. 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백인이고 네. 대부분. 그리고 잘못하면 또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자치령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게 사실은 여러 많은 영국 식민지 있는 국가들한테 캐나다는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줘? 라고 하는 이제 불씨가 된 네.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사용했던 국기들은 다 유니언 잭에다가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이제 얹어가지고 네. 사용하던 이제 이런 국기인데 실제로 보면 이런 그 서양 국가들은 이런 문장들, 네. 엔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되게 화려하고 화려하죠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캐나다 문장입니다. 예. 근사하네요. 근사하죠 보면은 이제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현재도 이제 이 문장을 사용을 하는데 네. 보고 있으면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을 것 같은. 예,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1921년 네. 별도의 캐나다 문장을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니언 잭이었다가 1921년부터는 캐나다에 이제 너희들 독자적인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0년쯤 된 문장인데 보고 있으면은 여기도 여전히 단풍잎이 그러네요. 들어있습니다. 단풍잎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도 있어요. 그러네요. 단풍잎인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여기 4가지 섹션이 있죠 보면은. 네. 요 4가지 섹션 중에서 세계사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저게 저 동네에서 저게 왜 나와라고 싶은 게 여기 맞아요. 예, 사사분면에 있는 네. 예. 사사분면. 예, 사사분면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백합이잖아요 보면. 네. 예, 프랑스. 프랑스. 예. 그 프랑스 껴준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거기는 불어 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의 배경이 뭐 영국과 프랑스긴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다 영국 뭐 식민지 뭐 자치령 하지만 프랑스에 대한 어떤 걸 입장을 이제 해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사자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코틀랜드 여기 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요 하프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아일랜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을 다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단풍잎으로 이제 묶어놓은. 예. 왜 저렇게 이렇게 단풍잎을 쓸까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의 자연에서 보면 네. 지금도 캐나다 여행 가면 언제가 제일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가을철에 단풍철에 오세요. 메이플 시럽. 뭔가 이렇게 국민성을 상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캐나다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가 뭘로 공통의 이미지를 하지? 라고 그러면은 이 단풍이죠. 단풍잎이고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참전을 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유니언 잭을 들고 나가긴 했으나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원래 이게 다 동네별로 군대들이 다 있었어요. 네. 동네에서 편성된 연대 위주로 이렇게 됐는데 전쟁터에 가서 처음으로 다른 동네에 와 있는 사람들하고 한 깃발 아래서 싸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동네 우리 동네 했을 때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단풍잎. 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캐나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이제 죽었는데 그 묘에 보면 다 단풍잎이 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보면은. 뭔가 진짜 상징.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이 단풍잎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문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니콘도 있죠. 유니콘은 스코틀랜드. 예. 요거는 이제 잉글랜드. 다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라틴어 이제 문장들도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 우크네 안마레라고 네. 해가지고 바다에서 바다로. 아.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의 어떤 그 지리적인 모양을 좀 그렇죠.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위쪽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 가려가지고 네. 잘 안 보이는 빨간색.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건데 더 나은 나라를 원한다. 이건 94년도에 추가됐으니까 되게 늦게 추가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장들을 이제 쓰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단풍잎도 몇 차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초록색이었던 예, 초록색이었다가 네. 나중에 이제 1957년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여기 들어가는 요게 문장이. 이 뭔가 단풍나무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흔한 네. 나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월동을 하고 다시 새싹이 나서 이제 웬만하면 단풍나무가 태풍에도 잘
안 흔들리고 네. 잘 자라니까 어떤 여러 가지 뭐 전쟁이든 뭐든 여러 가지 역사를 거치면서 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그런 스피릿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문제는 이제 국기를 좀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논쟁이 1895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1964년까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많이 고민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국기만 모아놓은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국기 모양들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925년에 한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정말 우리끼리 이제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 한번 쫙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6년에도 한번 쫙. 그러니까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했을 때 우리는 영국군도 아닌데 왜 우리가 유니언 잭을 휘두르면서 가야 돼? 라는 이제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국기를 새로 만들려고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저 퀘벡은 또 어떻게 할 거고요. 동네에서 또 괜한 또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어떤 컬러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어떤 모양이 들어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어떤 민족이나 누군가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새로 우리 국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보면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지만 이걸 바꾸자라고 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지니까 캐나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류를 했다가 1956년에 좀 한번 일이 생겼어요. 1956년에 2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은 이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한편이 돼가지고 이집트를 쳐들어간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제 미국의 통보 없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다시 이제 갖고 오려고 쳐들어간 걸 보고 미국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얘네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 이게 이빨 빠진도 모르고 또 제국주의 흉내내고 앉아 있다고 아주 노발대발한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미국과 소련이 눈을 시퍼렇게 뜨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갔죠. 근데 가고 나니까 이제 평화유지군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평화유지군으로 간 군대가 이제 캐나다군이에요. 근데 캐나다군이 이제 갔을 때 이제 휘두르던 이제 그 국기가 이제 유니언잭 바탕에 문장이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국기들을 들고 나간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뭘 잘 모르는 이집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영국군이 나갔다는데 왜 영국군이 와가지고 또 행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국기를 저기에다가 받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 군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지금 평화유지군으로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렇게 적대적이야? 라고 봤을 때 이 뭔가 유니언잭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군인들 이야기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랫동안 그래도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대영 제국과 함께 했던 유니언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또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기를 새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되게 오랫동안 지지부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이 이제 새로운 이제 계기가 열립니다. 당시에 이제 야당 지도자였던 이제 레터스 피어슨이라는 양반이 이 지지부진하던 국기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이제 치고 나간 거죠. 이슈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은 이제 1963년에 총리로 됩니다. 총리로 되니까 이 1967년이 캐나다 이제 이 100주년 뭔가 이제 자치령 이런 것들을 된 이제 100주년이니까 이때까지 국기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공약을 내건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먼저 국기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야, 저거 약간 프랑스 냄새도 나고. 프랑스 냄새도 좀 나고. 저 퀘벡 사람들이 어떻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고.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건 단풍잎이라는 테마 자체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문장에도 이미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무 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파란색 좀 그렇다. 파란색. 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국기는 이제 피어슨 페넌트라고 이제 불리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64년에 이 피어슨이 이제 요 본인이 피어슨 페넌트라고 부르는 요거를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박수를 쳤으면 아마 캐나다 국기 저렇게 됐을 텐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야, 저게 좀 이상해. 야, 디자인 감각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방 이제 맞은 이제 총리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국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그냥 위원회를 만들면 하염없이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6주. 그래야죠. 네, 시간을 딱 6주만 준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에 대안이 없으면 이걸로 간다. 싫으면 무조건 싫으면 만들어야 저거. 돼. 네.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국기들을 걸어놓고 저 사진이 지금 위원회 사진인가요? 위원회에서 지금 뒤에 다양한 이제 논의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뭐가 좋냐.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6주 동안에 논의가 이제 치열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독립한 이제 국가인데 그러면 과거의 영국이란 나라와 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녹여낼 거야? 아니면 잘라낼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제 그레이트 플래그 디베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국기를 둘러싼 대논쟁인 거죠.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흑백 사진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그런 것도 있고 꼭 미국 유니언잭하고 미국 그 성조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그런 느낌의 어떤 국기도 있고 근데 공통적인 거는 단풍잎. 일단 다 단풍잎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안으로 이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겠는데 이 왕립 군사대학의 학장이던 조지 스텔리라는 사람이 이제 내세운 안이 가장 호평을 받아요. 그때 왕립 군사대학이면 군사대학교 그렇죠. 그 깃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깃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 깃발 사이에다가 이 단풍잎을 집어넣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요 세 가지가 처음에 유력했던 세 가지 안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피어슨 페넌트라고 했던 첫 번째 안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조지 스텔리가 자기 이제 그 왕립 군사 그 대학에 있던 그 국기를 토대로 해서 만든 안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유니언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요거는 유니언잭도 여기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도 넣어줘서 서로 양쪽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주자.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보면? 세 개 중에서는 저는 저기 우측 상단. 일사분면에 있는 거. 그렇죠. 사람의 눈이 다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죠. 약간 어떤 아래쪽은 정체성에 있어서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요거 같은 경우는 미각적으로 저기 좀 봤을 때, 좀 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하다. 여기 훨씬 더 균형이 잘 잡혀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64년 12월달에 이제 의회에서 하원 의원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동의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원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요 국기를 딱 놓고 보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멀리서 보면 표시가 안 난다. 예. 그래서 저 튀어나온 뜰, 요 튀어나온 쪽들을 이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세 보면 13개예요. 13개씩 둘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11개로 단순화시키자. 13개씩 둘 게 없는데 11개가 많이 줄인 거예요? 많이 줄인 거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요 튀어나온 요 2개 줄였잖아요. 요 2개 줄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다듬고 그다음에 각도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독립이 이제 되게 됩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굳이 저렇게 붉은색, 빨강색과 하얀색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저게 왜 캐나다를 상징하는 색깔일까? 눈.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그 이제 각각의 이제 국기를 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 모양의 그 깃발을 들고 했는데 영국은 하얀 바탕에 빨강색이었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흰 바탕에 빨강색이었고 그다음에 영국이 빨강 바탕에 하얀색이었다. 그래서 빨강 하양이 어떤 상징적인 그 컬러가 됐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눈에 잘 띄고 심플하고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프랑스의 단풍과 붉은색이니까 이게 실제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매치시키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보면. 오히려 녹색이면 녹색이지. 그러네요. 그런데 자관 이런 식으로 이제 국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명목상 최고 통치 지도자는 이제 영국 여왕. 허락 받아야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기 때문에 1965년 1월 28일 날 엘리자베스 2세가 자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는 선언문을 이렇게 주면서 공식적으로 국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하고 영국은 되게 애매한 관계. 실제로 캐나다가 자기네 헌법을 영국 그 왕의 승인 없이 그냥 할 수 있게 된 것은 80년대 정도 돼서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애매모호한 그렇죠. 그러한 관계였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캐나다 국기 같은 경우는 196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네. 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국기네요. 뭐 어느 나라 국기든 그러지 않겠냐마는 네. 뭔가 여러 나라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진짜 고민할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상징성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대충을 알고 있었는데 네. 자료를 조사하면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 감명 깊고 네.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이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다 사진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네. 색채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와. 처음에 국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박음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셨던 분까지 다 그래도 사진과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와 그러네요. 존경.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다른 말로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나름의 자부심과 그렇죠. 그러니까 국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까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설명해주고 네. 이해를 하고 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더 새로운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이 캐나다를 상징하는 다른 그 아이템들이 되게 많더라고 심볼들이. 뭐가 더 있어요? 동물도 있어요. 동물? 예. 캐나다 동물? 예. 뭐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 비버. 비버. 그래서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이 두 종류입니다. 네. 이 캐나다 말하고 그다음 비버인데 비버는 되게 일찍 됐어요. 그래서 1975년 3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국기도 만들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동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비버. 왜 비버예요? 비버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있게 만들어준 동물이죠. 그러니까 캐나다처럼 추운 6개월씩 네. 눈이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가게 됐던 것은 이 비버 때문에 그렇죠. 17세기 어떻게 보면 소빙하기 시절에 제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했던 게 모피잖아요. 네.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쫙 왔다가 건너가지고 뭐 캐나다, 뭐 알래스카까지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저 비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버는 어마어마한 순환을 당해서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거의 멸종당할 상황까지 갔긴 했습니다만 뭐 어떻든 간에 지금은 잘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비버가 이제 캐나다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스포츠도 또 정해놨어요. 우리의 국기는 하키 있죠, 하키. 하키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건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라크로스. 이게 그물같이 돼 있는. 네, 막대기 달리는 이제 잠자리채 네. 같이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네. 골대에 집어넣는 이게 또 캐나다의 국기. 학생들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선데 캐나다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캐나다를 상징하는 스포츠라고 아예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아이스 하키하고 라크로스 두 가지를 이제 1994년에 이렇게 이제 해놨고. 근데 지금 자료 사진을 보여주신 그 유니폼 컬러도 네. 붉은색과 푸른색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나무도 네. 상징이잖아요. 나무는 뭐 단풍나무. 단풍나무인데 네. 이거는 사람들이 까먹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이게 언제 됐냐면은 1996년에 국가 나무로 상징이 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메이플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까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비버 같은 경우는 75년, 네.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94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 캐나다를 상징하는 나무는 단풍나무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는 1996년 의외로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명확한 캐릭터가 네. 있는 나라는 저는 그래도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떠오르는 나무가 있는 나라 얼마나 되겠어요? 잘 없죠. 뭐 나무 하면은 그래도 뭐 핀란드 정도?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면 저는 소나무라고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뭐 소나무야 있는 나라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뭔가 단풍나무하고 뭔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야 캐나다의 상징이 진짜 막 잘 만들어지긴 했다. 예.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요? 모르죠. 단풍나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있잖아요. 네. 뭐 메이플 시럽. 시럽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단풍나무를 깎아서 만든 야구방망이부터 시작해서 그쵸. 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캐나다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아래쪽에서 나오지 아래쪽. 않을까요? 네. 아래쪽이면 아래쪽이죠. 뭐 캐나다 전체 국민들의 90%는 다 아래쪽에서 사니까. 네. 퀘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풍나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주로 퀘벡에서 많이 생산된다라는 정도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단풍나무가 뭐 한 키가 뭐 예를 들어서 4m 정도 된다. 그럼 거기에서 메이플 시럽은 한 1리터 정도 나온다더라. 뭐.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그런 달달한 것들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고로쇠. 고로쇠가 어딥니까? 예, 뭐든 이제 나오면은 좋다. 나올 수 있나요? 어떻든 간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나라 캐나다답게 국기도 젊다라는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캐나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온 정보들이 없는데 이렇게 박사님께서 어떤 나라의 역사와 국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니까 참 재밌었어요. 저는. 예, 뭐 근데 이제 캐나다 교민분들께서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캐나다에서는 아마 이러실 것 같아서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더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이렇게 하나씩 덧붙여 주시면 이 집단 지성이 완성이 되는. 아니 여러분들 그 댓글들 달아주시는 거 보고 뭐 책 한 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관련해서. 지구원 연구소가 아니라 이제 지구촌 연구소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저 이렇게 해서 책을 한번 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캐나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재밌는 아이템 골라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